안녕하십니까. 생성형 AI 만나기 연수를 맡은 산서초등학교 이석훈입니다. 이번 배재대학교 연수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과 함께 생성형 AI의 개념을 공부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여러가지 실습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5시간 동안 연수를 마치고 나시면 간단한 유튜브 쇼츠를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 수 있고요. 또 재밌는 AI를 활용한 미술 작품들을 만들고 그것을 휴대폰 갤러리에 전시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생성형 AI란 무엇인지 개념을 공부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쇼츠 스크립트를 짤 예정이에요. 오늘 쇼츠를 다 완성하진 않고요. 1시 안에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실습을 통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최종적으로 유튜브 쇼츠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이제는 많이 우리가 익숙해진 단어입니다. 뉴스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챗GPT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챗GPT 그리고 생성형 AI는 들어본 단어가 되었죠. 사실 AI라는 존재를 가장 먼저 세상에 안내해 준 건 알파고였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로 사람들이 AI가 대체 뭐야? 그래서 AI에 관심을 가졌고 그 이후에 시들시들해지고 AI가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 특별하게 더 있겠어? 하던 차에 이제 챗 GPT가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줬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생성형 AI란 무엇인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100만 이용자를 확보한 시간, 1000만 이용자를 확보한 시간만 봐도 얼마나 이 위대한 프로그램이자 세상에 충격을 준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구글 이런 여러가지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빠른 기간에 100만 명과 1000만 명을 확보했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챗GPT 덕분에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관심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생성형 AI는 과거에 이제 알파고와 다른 점이 알파고는 뭐만 잘하는 거였죠? 그쵸? 바둑만 잘하는, 바둑 한 가지만 엄청나게 공부시켜서 그걸 잘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생성형 AI는 어떤 것이든 인간이 원하는 걸 그에 맞게 내가 맞춰서 학습하고 그거에 맞는 결과물을 생성해 주겠다 해서 그림도 잘 그리고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잘 찾아내고 우리가 필요한 발표 자료도 만들어주고 사람이 필요한 여러가지 도구들을 다 유용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게 바로 생성형 AI죠. 여기서 이제 이 AI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 지능이 필요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논리 구조를 구축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이 필수적입니다. 머신러닝은 간단하게 말하면 코딩 없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과 또 그 학습의 개선을 위해서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것 대신에 컴퓨터가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학습 경험을 개선하고 훈련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지금 수많은 우리의 생활 공간 또 우주 또 여러가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에 다 퍼져서 인공지능의 학습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머신러닝은 머신러닝 속에 딥러닝 그리고 또 신경망 여러가지 이런 세부 하위 집합들이 모여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머신러닝과 AI의 관계가 뭐냐 정리를 하자면 머신러닝과 그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딥러닝, 신경망은 모두 AI의 세부 하위 집합입니다. AI는 의사결정과 예측을 수행할 때 데이터를 처리하고
AI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추가 프로그래밍 없이도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지능화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모든 머신러닝 관련 하위 집합을 포괄하는 상위 집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위 집합은 머신러닝이고 그 안에 딥러닝과 또 딥러닝 안에는 세부적인 신경망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성형 AI의 발전을 도와주는 LLM이라는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LLM은 Large Language Model, 즉 거대 언어 모델의 줄임말로 AI의 개발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는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진화를 위해서 이 모델이 필요합니다. LLM은 수많은 파라미터를 보유한 인공신경망으로 구성되는 언어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LM, 언어 모델을 더욱 확장한 개념으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도록 훈련된 인공지능을 통틀어 LLM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우리가 구현한 모델이 학습하고 또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게 LLM이죠. LLM은 수많은 양의 텍스트를 통해 훈련을 거듭한 뒤 맥락을 파악하여 적절한 답을 만들어내는데요. 한 문장이 주어졌을 때 한 단어가 끝나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단어들 사이의 유사성과 문맥 등을 파악하면서 의미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게 바로 LLM입니다. 즉, 챗GPT를 비롯한 수많은 생성형 AI들이 이런 LLM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LLM 모델은 어떻게 의미를 파악하고 문맥을 파악하느냐? 그 방법이 바로 임베딩입니다. 임베딩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되어지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단어들의 의미를 기반으로 해서 검색을 하고 또 관련해서 추천을 받고 또 유사한 단어들을 군집화하는 작업들로 이 임베딩이 작동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데이터들 간에 서로 유사성을 띈다면 벡터 공간상에 비슷한 위치를 시켜놓는 거죠. 조금 말이 어렵다. 조금 더 다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컴퓨터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화 시켜줘야 돼요. 자, 고양이, 강아지, 사과, 바나나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 단어들 간의 패턴을 파악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고양이와 강아지가 함께 자주 나오고 사과와 바나나가 함께 자주 문장들에 들어있구나 라는 걸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그것을 고양이를 1, 0, 3 그러니까 X, Y 축을 넘어서는 Z축까지 해서 3차원 공간상에 1, 0, 3에 고양이를 배치하고 강아지는 1, 0, 4에 배치하게 되죠. 여기서 1, 0은 컴퓨터 입장에선 어떤 인간과 가까운 동물들을 배치하는 공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과와 바나나가 같이 많이 나오는 걸 컴퓨터는 0, 1, 2 그리고 바나나를 0, 1, 3에 배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컴퓨터는 0과 1의 위치에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과일 종류를 배치해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선 고양이와 강아지라는 단어를 볼 때, 그리고 사과와 바나나라는 단어를 볼 때, 요쪽 단어들은 요 1쪽에 가까운 단어들이고, 요 단어들은 2번에 가까운 단어들이구나 하면서 컴퓨터는 그 수많은 단어들을 보면서 무엇과 비슷하고 무엇과 함께 사용되고 무엇과 함께 자주 나오는구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말하면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거대 언어 모델이 하나의 단어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의미가 있고 맥락상 어떤 의미가 더 가까운지를 파악하는 그 시작이 임베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놀이터와 교실의 차이를 이제 컴퓨터와 함께 대화를 해보고 싶다면 컴퓨터 입장에서 놀이터란 글자와 교실이란 글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인간처럼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놀이터와
그리고 교실이란 단어와 함께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인베딩을 통해 묶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시소, 그네라는 단어들은 교실보다는 놀이터에 가까운 단어구나. 그럼 놀이터에 관련된 글을 쓸 때 이런 단어들이 좀 더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구나 라고 컴퓨터가 이제 이해를 하고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컴퓨터에게 컨텐츠를 생성해달라고 하면 이미 기존에 본인이 인베딩 해놨던 코드들을 감안해서 비슷한 숫자를 택하고 그 숫자 속에 있는 적절한 단어를 우리에게 출력해서 바라보게 해주는 겁니다. 제시해주게 됩니다. 즉 컴퓨터가 수백, 수천, 수만 개의 단어들을 다양한 색깔과 패턴으로 바라보며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이 인베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그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들도 사실 그 그림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색깔과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이미 인베딩 되어 있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본인들이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쇼츠 스크립트 짜기 실습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히 알려진 생성형 AI의 종류로 챗 GPT가 있고요. 그리고 구글의 제미니, 그리고 네이버의 큐,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하시고 접근이 용이한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생성형 AI의 돌풍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 챗GPT가 가장 대중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챗GPT로 저희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실습 화면을 한번 보실 거고요. 일단 제가 PPT 화면으로 전체적으로 진행 내용들을 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챗GPT나 다른 생성형 AI에 가면 생성형 AI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죠. 그 입력을 이제 하는 말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유튜브 쇼츠를 만들고 싶어 스크립트를 써줘 하고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챗GPT가 우리에게 적절한 쇼츠에 구성된 내용을 제공해 줍니다. 살펴보면 매력적이긴 하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평이하기도 해요. 그대로 쓰기엔 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생성형 AI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 프롬프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롬프트가 매력적으로 작성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쇼츠에 적합한 프롬프트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프롬프트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주제로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소개해달라. 그리고 총 이제 길이가 적절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의 개수를 정해주고요. 아래의 형식을 따라달라. 그래서 뉴스 헤드라인 형식의 50자 이내의 제목과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달라. 그리고 과학적 사실 또는 역사적 증거가 나왔으면 좋겠고, 또 문장이 구체적이고 간결해야 된다 하는 구체적 요구들을 작성합니다. 이걸 이따 직접 한번 저도 넣어보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이따가 넣는 것과 별개로 미리 넣었던 내용들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니까 니콜라 테슬라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발렌틴 게오르비바르라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내용이 나왔고요. 또 잊혀진 천재 해양 탐험의 선구자 매튜 헨슨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추후에 만든 쇼츠 내용은 이 매튜 헨슨 내용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스크립트가 적절한 길이인지 시간 체크까지 하면 오늘 실습을 마무리할 겁니다. 네, 생성형 AI를 살펴보면 이게 네이버 큐입니다. 등록 명단에 등록하고 나면 네이버에서 승인해주고 대화하기를 하면 이렇게 대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누구야? 하고 물어보면 네이버가 이제 한국의 한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서 삼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정보 찾지 못했다고 나오네요. 대전 삼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성함을 알려줘. 대전을 지정하지 않아서 못 찾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대전 삼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성함이 나오죠. 이것처럼 네이버 큐는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 한글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검색 결과가 뛰어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미니 같은 경우에 대화를 해보려면 처음에 항상 이렇게 영어가 나오면 보통 오른쪽에 거 계속 누르면 동의한다는 내용들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유즈 제미니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 난 쓰고 싶어 하면 제미니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챗GPT랑 해볼 거기 때문에 제미니 이제 넘어가고요. 챗GPT 저도 이제 원래 계정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 계정으로 가입해 보겠습니다. 구글로 가입하시면 추천드리고요. 대부분의 계정들을 구글 하나 가입해 두시면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구글로 계속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계정을 선택하는 화면이 뜹니다. 여러분이 사전에 가입한 구글 계정 아이디 이제 클릭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티뉴 하면 오픈 AI 가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사용할 구글 아이디를 하나 만드시고 그 아이디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 가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아무 날짜나 한번 입력해 볼까요? 실제 날짜를 입력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실제 날짜가 아닌데도 별 무리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챗GPT에게 아까 준비해뒀던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프롬프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 제가 강의 PPT에 포함되어 있는 프롬프트 그대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한번 추천해달라고 하면 오픈 AI가 실시간으로 저희가 요구한 프롬프트에 맞게 고민을 해보고 결과가 나왔네요. 해적의 황금시대 여성 해적 찰스 벤은 두려움의 상징이었다. 찰스 벤은 18세기 초 해적의 황금시대에 활동했던 여성 해적으로 남장을 하고 해적선의 일원이 되었다. 여성 해적에 대한 정보가 나왔네요.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나왔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다른 뉴스 어떻게 나오는지. 네, 시모네 모차르트의 숨겨진 이야기. 모차르트의 여동생이 있었네요. 시모네 모차르트도 음악 천재였다. 모차르트 못지않게 재능이 있었으나 그 당시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 핍박이나 여성 인권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큰 기회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개되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이 이제 제시가 되죠. 실제로 시모네 모차르트가 실존했던 인물인지도 궁금하네요.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시모네 모차르트. 구글에서는 네, 모차르트 여동생을 검색해도 시모네 모차르트 이런 내용이 잘 나오지 않는데 어쩌면 챗GPT가 좀 거짓을 출력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걸로 다시 입력했을 때 저희가 이제 좀 알만한 내용으로 조선시대 여성의사 장금희에 대한 요 내용이 나오네요. 요 내용으로 우리가 스크립트를 짜본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이 대본이 유튜브 쇼츠 길이로 적합한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발표 시간 계산기가 필요한데요. 발표 시간 계산기 주소는 스피치타임 .co.kr입니다. 녹화화면 안에 나오나요? 이렇게 speechTime.co.kr 하면 발표 시간 계산기가 나옵니다. 그럼 말하는 속도를 느리게 또는 빠른 하자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적당한 게 좋으니까 가운데 정도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이 대본이 적합한지 입력을 해서 1분 내외 정도가 나오면 좋겠죠. 1분 30초 나오네요. 약간 더 빠르게 읽는다면 1분 20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 1분 내외에 대본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 유튜브 쇼츠로서 적합한 길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대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음 채널 활용할 사진들은 그 전에 만들어뒀던 매튜 앤슨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매튜 앤슨 이야기도 발표 시간이 한 1분 20초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예상 시간 체크를 하면서 오늘 생성형 AI를 활용한 스크립트 대본 짜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생성형 AI 이제 가입하셨으니까 궁금했던 질문들 해보시면서 생성형 AI가 내가 입력하는 프롬프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반복적으로 체크해보고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실습 더 이제 진행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성형 AI의 LLM을 이해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그림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쇼츠에 활용할 그림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